네, 선생님. 네. 오늘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는요. 네. 이제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재회할 수 있는 그런 비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비법은 있죠. 그 비법을 알려드리기 앞전에 이미 한번 깨진 것은 다시 붙인다고 한들 표시는 나 있잖아. 스크래치는 이미 가 있잖아. 근데 그거를 얼마만큼들 누르고 좋은 관계들을 유지할 수 있나 싶어요, 사실. 그래도 나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어. 정말 병이 날 정도로 아파하면 어떡해. 제외하셔야지. 그래서 그 제외하는 비법을 알려드리자면 신발 있죠. 뭐 슬리퍼가 됐든 운동화가 됐든 뭐 실내화가 됐던 그 신발에 슬리퍼나 실내화는 깔창이 없겠네. 운동화나 구두는 깔창이 있을 테고. 일단 깔창이 필요한 건가요? 네, 깔창. 그렇다고 깔창만 구매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네. 그 깔창 상대방의 발 사이즈를 혹시 아시거나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남자분이 이것을 행하실 때에는 이제 여자분이 돌아오게 하셔야 되니까 여자분의 신발을 하나 사시고, 또 여자분이 남자분을 돌아오시게 하시려면 남자분의 신발을 구매를 하시면 돼요. 구매를 하셔서 신발 깔창, 꼭 그 깔창 밑 바닥 부분, 닿이는 부분을 이제 그 상대방의 생년월일을 쓰시고 성함을 쓰시고, 그래서 그 신발을 현관문, 들어오는 현관문, 뭐 들어오는 현관문에 어느 집이든 신발장들은 다 배치가 돼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발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왜 우리가 어느 식당을 가거나 이렇게 뭐 집에서도 뭐 간혹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발을 신고 이제 벗어났는데 나가실 때 편하라고 신발을 밖으로 이렇게 돌려놓는 식당들도 있어요. 네네. 출입구 쪽으로 향하게끔 신발 앞 코가. 네. 근데 그러지 마시고 신발을 이제 코가 앞부분이 집 안쪽으로 바라보게. 네. 아니면 또한 뭐 서로 현관문의 위치는 다 다를 수 있으니 신발장 안쪽으로 바라보게 두셔서 좀 이제 염원을 담아야지. 그냥 생년월일을 쓰고 그 사람의 사주를 썼다고 해서 그냥 아무개 보살님이 이렇게 시켰으니까 한다, 이게 아니라 상대방의 이름을 속으로 간절히 이제 외우시면서 만남을 다시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시고서는 그거를 좀 읊조리듯이 하시고서는 두시면 재회가 금방 되는 사례를 저는 봤어요. 연인들끼리도 왜 동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간혹.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동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서로 각자의 남녀 바지에다가 바지 안쪽에다가 이제 생년월일을 써서 이제 뭐 걸어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방법은 있지만 그것 또한 사주에 따라서 만인들이 그렇게 해서 뭐 좋은 사람이었든 싫은 사람이었든 다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간절하신 분들은 어찌됐든 뭐 큰 금전 들이지 않고 비용 들이지 않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조금 간단하면서도 효과가 빠르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재회 관련해서 이제 모셨던 분들에 관한 간단한 사연 같은 것만 좀 알려줄 수 있나요? 남편이 경찰분이셨어. 여자분은 미용실을 하셨고. 근데 두 분이 정말 내노라 하는 인꼬부부로 금술좋기로 유명했던 분들이셔요. 근데 여자분이 생활고에 조금 시달리시다가 신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관계로다가 신랑한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을 못한 거야. 그래서 남편분하고 이제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아들 둘을 재워놓고 밤에 노래방 도우미를 뛰러 간 거야. 그래서 신랑한테 그게 들통이 났어. 건전하다고 했지만 어찌됐든 업소에 나간다는 자체는 배우자가 이해를 못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남편한테 이제 들통이 나고 나서 남편이 너도 이랬으니 나도 여자 있다, 이래서 서로 바람을 피운 거지. 그러니까 여자분은 현실적인 생활에 의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남편은 진짜 대놓고 바람을 핀 거야. 근데 정말 급속도로 3개월 만에 이혼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이혼을 하게 됐는데 이 여자분이 남편하고 이혼을 하면서 남편을 너무 사랑했던 마음이 크다 보니까 우울증이 와버리고 막 자해도 하고
자살 시도도 하고 이랬던 사례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해드렸던 비방법은 오늘 소개를 드렸던 신발로서 해드린 비방법이 아니라 인형으로 비방법을 해드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때는 제가 이제 이 길을 들어온 지 이제 얼마 안 됐던 시절이었다 보니 정말 뭐 귀동냥을 한 것도 없고 눈동냥을 한 것도 없어서 그냥 사흘을 촛불을 켜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석고대지 하듯이 신령님들한테 물어본 것밖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손님이 이렇게 간절한데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이제 인형을 보여주셔서 이제 남자분, 여자분 인형으로 제가 이제 비방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빠르진 않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남자분이 6개월 만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6개월 만에 아들을 다 데리고 이제 나가셨었는데 양육권을 다 가지고 가셨는데 6개월 만에 남자분이 전라도로 도피해서 계시다가 강원도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폐차장도 하시면서 여자분은 아직도 이제 미용업에 몸을 담으시고 근데 아마 한 가지 안타까운 게 경찰 하시는 그 관직의 생활은 내려놓으셨더라고요. 이혼이라는 걸 하면서 당신이 조금 수치스러웠다고 생각이 들었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일반 개인 업을 하시면서 정말 잘 지내고 계세요. 선생님 이제 이번 시간에는 네. 제외할 수 있는 비법 해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이제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네네. 네, 끝으로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녀 관계의 문제는 정말로 아이러니해요. 알면 신기하고 모르면 서로에 대한 이제 오해가 생기고 궁금증이 이제 유발하기도 하고 상대방 성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서로 의심이라는 걸 갖기도 하는데 그냥 지금 현실에 있어서 내 남자다, 내 여자다 하시면 그냥 믿어주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봐요. 서로 믿는 것이 믿고 의지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고 물론 한번 금이 간 것을 다시 가져다 놓는다고 한들 이미 그 스크래치는 나 있겠지만 그것 또한 잘 다지면 미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 서로 재회를 물론 하셔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게 좀 더딜 수도 있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하니 그냥 다시 돌아오는 그런 만남에 있어서는 서로 더 신중하고 서로 더 아끼면서 잘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회, 그러니까 떠난 연인과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방법 같은 거.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장 바라는 게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떠난 연인이. 네.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안 될 분들은 안 된다고 조금 단호하게 얘기나 하는 편이어서 상처를 받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대체적이에요. 저는 근데 그분들한테 희망 고문을 하고 싶지 않아. 신락 같은 희망도 없는데 그분들한테 괜히 있잖아. 뭐 부적을 쓰면은 만날 수가 있어요. 굿을 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뭔가를 하면 만날 수가 있어요. 이러고 싶지 않거든. 그분들은 얼마나 간절할 거야. 근데 그 간절한 마음을 이용하려는 무당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재회 요즘에 뭐 많잖아. 예. 재회 뭐 부적 99%, 뭐 재회 굿 99%뭐 이러면서 자기는 재회 성공률이 99%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재회를 많이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제가 지금 근 500일이 돼가요. 제가 신을 받은 지가 네. 500일이 돼가는데 저는 재회를 많이 받아주지도 않았고요. 못 만날 거 뻔한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 고문을 줘서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돈 쓰고 시간 쓰고 그리고 마음까지 써가면서 마음까지 그런 간절한 마음까지 이용해 먹을 만큼 제가 나쁘지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보면은 안 될 분들한테는 미리 상처를 줘요. 못 만난다, 더 이상 못 만난다, 절대 못 만날 거니까 이제는 생각지도 마라. 근데 또 자연스럽게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뭐 재회 비방이라든지 재회 뭐 굿이라든지 재회 부적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고도 헤어졌다가 자연스럽게 다시 만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내가 또 그렇게 알려줘.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연락이 다시 올 거다.
조금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봐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연락 왔다고 나한테 고맙다고 전화 오더라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에 재회 일을 받아주지도 잘 않을 뿐더러 재회 일이 들어온다 그러면 정말로 될 사람들한테만 해줘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희망 고문을 시키는 무당들이 되게 많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안타깝죠. 보면 왜 딴 데서,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 왜 딴 데서 된다 그랬는데 선생님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나는 안 되는 거 어떡해. 어떡해. 딴 데서 된다 그러면 거기 가서 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보내지 이제. 딴 데 된다 그랬으면 거기 가서 하세요. 저는 안 되는데요. 이러지 나는. 나는 좀 소클한 편이거든. 아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내가 능력이 그만큼 안 되나 보네? 그러고 가세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선생님께서 그 재회 이런 케이스를 의뢰를 받아주실 경우에 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뭔가가 좀 다른가요? 이 조상들 간에 뭔가 틀어진 게 있다거나 정말로. 그리고 저는 재회를 해줄 경우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나이가 어린 분들의 재회 의뢰를 잘 받는 편은 아니거든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의 재회를 조금 받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이분들 두 분들은 결혼할 사이까지 갈 마음이, 결혼까지 갈 마음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헤어진 경우에는 붙이기가 쉬워요. 이 조상들 간에 합의만 붙이면은 조금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정말 보면은 그런 경우 있거든요. 20대 정말 젊은 어린애들이 있잖아요. 어린 분들 제가 정말 죄송해요. 죄송은 하지만 정말로 이 한여름 날에 그냥 꿈 같은 사랑, 그런 사랑 하시던 분들이 와가지고 헤어졌다고 200일 만에 헤어졌어요. 다시 붙여주세요. 이러고 오거든? 어이가 없지. 사실 내 입장에서는 소꿉장난 하다가 와가지고 붙여달라는 거. 자기네들은 정말로 사랑했겠지. 사랑을 했는데 정말로 그 사랑의 농도가 20대들하고 30대들하고 또 40대가 됐을 때 느낌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내가 30대에서 정말로 만나야 되겠다 이러면 결혼까지 전제하에 만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로 뭔가가 안 맞거나 이러면 조상들 간에 합의를 조금 붙이고 이렇게 하면은 만날 수가 있는데, 20대들은 만약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다시 만나게끔은 해줄 수 있어. 해줬는데 다시 헤어지면 어떡할 거야? 그때 돼서 또 나를 원망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내가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실컷 다시 붙여놨는데 자기들 둘이 싸워서 헤어져 놓고 나를 원망하거든. 헤어져 놓고 왜 선생님 내가 다시 만난 건 생각도 안 하고 왜 다시 헤어져요? 이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회 일도 제가 안 받고. 지난번 그 삼재 여쭤봤을 때도 느꼈지만 네. 선생님께서 뭔가 비방법 이런 거에 굉장히 짜시다. 응. 뭔가 이렇게 잘 풀어놓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가 새삼 느끼면서. 네. 내 밥줄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재혼을 하는 경우도 많고 한데 두 번째 했을 때 실패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저는 재혼이 이혼보다 더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처음에 만난 분하고 살다가 이제 뭐 끝났어.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어떤 사례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분은 사별로 인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잘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이혼율로 인해서 다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한 트러블이 굉장히 심하시더라고.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물어보면, 아이들을 키우는 분들이 만나잖아. 그러면 각자 이렇게 데리고 오는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합의가 될 수는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크긴 하지만, 한쪽에서 또 아이가 있고 한쪽에서 없는 사람끼리 이렇게 재혼을 했을 때에는 그 아이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커서 뭐 아이로 인해서 이렇게 싸움에 이런 게 잦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서 또 끝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첫 번째 단추가 잘못되면, 옛 어른들이 그랬잖아. 첫 번째 단추가 잘못 잠기면 계속 그런다. 그래서 처음에 웬만큼 본처 아닌, 본 남편 아닌, 그렇게 힘들지 않고 죽을 만큼이 아니면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꾸리고 사는 게 더 좋다라고 어른들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어떤 성격 차이나 금전 부분이나 또 이제 세상이 너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손해보고 괜히 희생되는 거는 아이들인 것 같아. 근데 또 새로운 가족끼리 만나서
하나가 또 된다라는 것만큼 좋은 건 없잖아요. 재혼을 잘하는 비법이 있다 이런 어떤 그렇게 물음은 주셨지만 어떤 잘하는 비법보다 저는 두 번째가 더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첫째 조건으로 자기 두 분이서 뭐 어떤 합의가 드는 건 맞지만 뭐 자식들을 같이 이게 한 가족으로 만들려면 아이들의 마음도 헤아려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재혼을 한다라고 하면 금전적인 부분은 각자 관리들을 많이 하신다고 해서 또 그 부분에서 많이 싸움이 일어나는데,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들 신도로 들어오셔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어떤 주선을 조금 너무 예쁜 분들이 한 분은 사별을 하셨고 한 분은 조금 너무 일찍 혼자가 되신 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예쁘게 잘 사세요. 그래서 저는 조금 그래, 자손들이 있으면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손들이 없이 또 이제 두 분이서 만나는 건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서, 잘하는 방법보다 서로가 서로한테 대화를 충분히 많이 하시면서, 첫 번째 결혼은 저희가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좀 짧게 결혼을 연애만 하다가 빨리 금방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 재혼만큼은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재혼을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면 저는 첫째 그거고, 뭐 우리 무속 쪽에서 쓰는 쪽으로 제가 조금 써드리는 거는 빨간 홍마가 있어요. 홍마가 있는 그림, 이렇게 홍마가 3마리 그려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갑 안에다 접어서 담고 다니시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좀 경험을 해봤거든요. 저희 손님들이 그거를 조금 몇 분 하셨는데, 다 좋다. 이거는 이제 가정사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근데 잘 살고 있다라는 거 보면 또 효과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방법을 조금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네, 아무래도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온 국민들이 좀 고통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이제 금전 이런 쪽으로 많이 이제 신경이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 궁금한 게, 예. 이제 저도 이제 이 무속 쪽 일을 하면서 뭐 여러 분 이제 선생님들을 뵙고 하는데, 가면 이제 좀 일반 가정에서 보기 힘든 소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렇다고 딱히 이런 금전 운을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소품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있지요. 우선 두꺼비가 잘 맞는 분들은 뱀띠, 닭띠, 소띠가 있어요. 대신에 이분들은 보통은 이런 신당이나 이런 데서는 두꺼비를 보이게 두지만은, 이런 분들은 두꺼비를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다 두셔야 돼. 금고 속이나 또는 장롱 속. 원래 두꺼비가 어두운 데를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은 어두운 곳에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한다면은 이분들은 속에다 재물을, 원래 두꺼비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재물을 상승시켜주거나 이럴 때는 조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잉어 장식품도 있는데, 이 잉어 장식품은 기적을 만든다는 뜻을 갖고 있죠. 기적을 상징하고 스스로 발전하여서 큰 돈을 모은다. 돼지띠, 토끼띠, 양띠, 이 띠를 가지신 분이 풍수적으로 동남 쪽에다가 잉어를 장식을 해놓으면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는 분들에게는 참 좋고요. 또한 이 뱀띠, 말띠, 개띠 이런 분들은 쥐장식을 소장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장식품이나 그림 이런 것도 이제 쥐들이 재물을 물어다가 차곡차곡 쌓이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띠를 가지신 분들이 소장을 하시면은 천천히 노력해서 높이 재물을 쌓는다 이런 뜻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북이 장식은 원숭이띠, 쥐띠, 용띠한테는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나쁜 기운을 멀리하게 하고, 또한 이제 새끼를 업은 거북이는 특히나 재물을 가진 자손이 나오게 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거북이를 소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띠들이 가지면은 좋은
뭐 재물이 들어오는 소품을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모든 띠에 상관없이 좋은 소품 집안에 들이면 좋은 소품은 또 코끼리가 있어요. 코끼리도 코가 위로 올라간 게 있고 아래로 내려간 게 있는데 코끼리가 높이 코가 올라간 거는 재물을 상징하고 코 아래로 내려간 거는 집안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까 코끼리 이 띠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코끼리를 소장하시는 것도 좋습니다.